신문을 잘 받겠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매니저한테 직접 증거 인멸해달라고 부탁하신 거 맞으세요? 죄송합니다. 본인 매니저한테 허위 자백 왜 지시하신 건가요? 조직적으로 범행 은폐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런 말씀 안 하실 생각이신가요? 혹시 김호중 씨가 부탁하진 않았나요? 증거 인멸해달라고? 자, 지금 뭐 김호중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들이 계속 있고요. 여러 가지 많은 보도들도 좀 되고 있거든요. 일단 그와 관련된 내용 좀 하나씩 짚어볼 텐데요. 첫 번째 내용 좀 보겠습니다. 자, 내용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일단 뭐 혐의가 많아요. 위험운전, 뭐 치상, 도주치상, 뭐 등등등등. 근데 지금 경찰에서요. 처음에 범인 도피 방조였다가 뭐 범인 도피 교사 요걸로 바꾸려고 한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이와 관련된 다른 화면이 좀 하나 있습니다. 그 내용 좀 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보면은요, 지금 이게 두 가지 내용이 들었는데, 이 중간에 있는 내용. 소속사 막내 직원한테는 대신 자수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좀 알려졌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구속 영장 심사받을 때 판사도 이 부분은 굉장히 질타했잖아요. 근데 최근에 지금 허위 자수한 매니저의 뭐 핸드폰에 뭐 이런 게 녹음돼 있다 해서 좀 알려지고 보도를 통해서 알려준 내용이 이 허위 자수한 매니저한테는 대신 처리해달라고 뭔가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녹취록에 뭐가 나와 있다는 거죠. 경찰이 이걸 확보했다. 이런 보도 내용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요, 저 뭐 소속사 만내 직원한테 얘기했다는 거는 이건 알려졌지만 이건 거절해서 불발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 허위 자수한 매니저한테 물론 자수 얘기는 아니라 처리해달라고 했어요. 약간 애매한 표현이긴 하지만 대신 처리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좀 알려지고 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일단은 처리해달라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직접적으로 자수를 해달라라고 말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그 표현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얼마든지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표현입니다. 지금 어쨌든 김호중 씨 당시에 상당한 위기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런데 일단 첫 번째 전화 막내 매니저가 막내 직원이 예. 자수해달라 했을 때 거절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루어진 통화에서 처리해달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그 매니저가 실제 본인이 경찰서에 가서 본인이 그랬다고 허위 자수를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연결 가능성을 지금 이 경찰서 눈여겨보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죠. 아무래도 좀 이 교사를 받은 또 피교사자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도 사실 중요한데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김호중 씨의 부탁 내지 교사 지시를 받은 이 매니저가 실제로 수사기관에 허위로 가장해서 출석해서 자수까지 했기 때문에 이러한 통화 녹음은 사실은 이제 자수에 대한 허위로 자수를 해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지금 경찰에서 원래 김호중 씨에 적용된 네 가지 혐의 중에 하나가 범인 도피 방조거든요. 예. 근데 지금 나오는 보도를 통해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 범인 도피 교사로 바꾸는 걸 검토하고 있다는 건데 두 가지는 내용이 뭐가 다르고 성향은 어떻게 다릅니까? 일단 교사와 방조라는 부분에서 기본적인 설명부터 해드리면 예. 방조라는 거 쉽게 말씀드리면 도와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교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방조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 지시하거나 시켰다라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지금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어쨌든 그 매니저한테 자수를 해달라 아니면 처리를 해달라라고 직접 지시를 한 정황이 직접 증거로서 포착이 됐기 때문에 이제 교사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법정형 또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 방조범 같은 경우는 이제 필요적 감경이라 그래서 형이 2분의 1을 감경을 하게 됩니다. 근데 교사범 같은 경우는 정범과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범인 도피 같은 경우는 지금 3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이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교사로 만약에 변경이 됐다라고 한다면 예.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정확한 거는 처리를 부탁했다. 근데 본인이 어떤 일을 저지르고 나서 처리를 부탁했다. 이게 좀 애매할 수도 있지만 뭔가 그 이후에 벌어진 상황을 보면 강한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요. 처리를 부탁했다. 지금 방금 영상이 나왔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사고 직후에 김호중 씨가 통화하는 모습이 좀 잡혀 있잖아요. 그 영상 좀 다시 한번 보죠. 지금 계속 전화기를 들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과연 요 때는 과연 무슨 얘기를 했을까? 그리고 계속 통화를 하는 모습이 CCTV에 잡혀 있습니다. 지금요. 과연 누구에게 무슨 얘기를 지금 하는 순간이었을까 저게. 이겁니다. 지금요. 자, 그런데요. 자, 김호중 씨가
그 매니저에게 전화로 처리를 부탁한다. 이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앞서서 소속사 대표는 약간 다르게 얘기합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소속사 대표가 지난 16일이거든요. 소속사 대표인 제 지시로 그 허위 자수한 매니저가 경찰서에 대리 출석했다. 본인이 시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요. 뭔가 김호중 씨 나오는 정황을 보면은 매니저에게 대신 뭔가 처리해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정확하게 뭐 자수를 부탁한 건지 아니지만 뭔가 의심스러운 정황이잖아요. 이건 좀 이걸 일단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하고 만약에 그러면은 소속사 대표는 자기가 시켰다 그랬잖아요. 그게 아닌 걸로 밝혀지게 된다면 소속사 대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 시킨 것이 아니고 결국 이 사안은 사실관계를 밝혀봐야 되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무슨 말씀이냐면은 김호중 씨가 있고 소속사 대표가 있고 예. 이 그 매니저가 둘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예컨대 최초에 이제 그 김호중 씨가 대표한테 부탁을 하니까 그 대표가 이 첫 번째 매니저한테 두 번째 매니저한테 어떤 부탁을 한 건지 아니면은 김호중 씨가 다이렉트로 매니저한테 어떤 얘기를 했는지 이런 부분은 이미 어떤 그 이 사람들의 어떤 진술보다는 예. 통신 조회를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전화를 한지 여부를 지금 이미 확인했을 거란 말이에요. 보도돼서 나오는 게 그 경찰서에 가서 본인이 신고를 한 그 매니저와 김호중 씨가 통화를 했고 그 통화 내용은 뭔가 대신 처리해달라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김호중 씨가 직접 가운데 어떤 대표를 두지 않고 직접 매니저한테 막내 매니저한테 전화를 했더니만 저 대신 자수해줘 했더니까 무서워요 안 돼요. 거의 거절했고. 예 그렇게 하고 하니까 다른 매니저한테 하니까 오케이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 가운데 대표가 빠졌다고 하면은 예. 그러면은 어떤 범인 도피라든가 어떻게 보면 은닉과 관련해 가지고 빠질 수 있겠지만 가운데 어떤 모종의 역할을 했다 내가 처리를 할게 하는 소속사 과정에 했다고 대표가 하면은 또 그런 상황에서 또 역할을 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은 결국 이것은 모든 것을 지시 관계를 떠나서 포괄적으로 전체의 어떤 범죄를 은닉하고 어떤 증거를 인멸하고 범인을 도피를 교사했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아까 교사범 내지는 공동 정범으로 김호중 씨라든가 아니면은 그 소속사 대표 이 사람들이 다 같은 수위로 처벌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서 예. 단순히 이런 식으로 뭐 아까 처음에 얘기를 했는데 다이렉트로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 수준을 뛰어넘는 한마디로 모든 것을 처리하는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모든 게 처리가 뭐겠습니까? 김호중이 이 콘서트를 앞두고 처벌이 되지 않도록 예. 어떤 식으로 해달라 이 지시였을 것이 합리적 의심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띄워놓고 봐야 될 것 같지만 사실상은 이 범인을 은닉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포괄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관계가 된다고 저는 법률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안지성 변호사. 그러면은 지금 소속사 대표는 범인 도피 교사 혐의가 적용이 됐는데 네. 이게 그대로 유지된 채 김호중 씨 역시 같은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겁니까 그러면? 그렇죠. 교사범이 사실 꼭 한 명일 필요는 없거든요. 아. 다만 이제 소속사 대표와 김호중 씨 가운데서 예. 누가 더 주도적인 지위를 가지고 사실 이 사건 은닉, 사법 방해를 주도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좀 법적으로 가려질 필요는 있습니다만 예. 교사범이 꼭 한 명일 필요는 없기 때문에 소속사 대표와 김호중 씨 모두 범인도피 교사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그게 예. 교사범이라고 하지만 공동정범이라고 기능적 행위 시비가 있고 실질적으로 보면은 내가 뭘 옷을 갈아입고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렇게 하라고 여러 차례 순차적 교사를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되는 사람들은 이른바 공동정범으로 어떻게 보면 주범으로 다들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김호중 씨가 뭐 여러 차례 그날 당일에 지금 뭐 이 사고가 있었던 그 당일에 여러 차례 뭐 술자리를 했다 이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누군가가 동석한 사람이 있었다. 뭐 연예인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그게 뒤늦게 좀 알려졌네요. 지금 보니까. 김호중과 동석했던 인물은 두 분이 있네요. 개그맨 정찬호 씨, 그다음에 가수 길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정찬호 씨 관련해서는 소속사가 이렇게 김호중 씨 소속사가 이렇게 밝혔어요. 스크린 골프 그 자리에는 동석을 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식사 자리하고 주점에는 안 가고 귀가했다. 그러니까 거기만 있었다. 그리고요 길 씨 관련해서는요 그 측근이라는 분들이 이제 언론에 설명을 해놓은 게 뭐 음악 의뢰 받아서 처음 만났고 자리를 마치고 택시로 귀가했다. 같이 했는데 택시로 귀가했다. 그리고 뭐 경찰에서 조사를 했는데 음주운전 방조 등은 혐의 없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나 봅니다. 안지성 변호사. 예. 이분들은 뭐 정확하게 같이 있었으니까 뭔가를 봤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단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정찬우 씨 같은 경우는 김호중 씨가 술 마시는 장면을 보지 못했다라고 지금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그렇게 있거든요. 진술한 걸로 알려집니까? 예. 다만 이분들께서는 뭐 연예인이라서기보다는 예. 일단은 김호중 씨가 사건 초기에 다시 본인의 음주 사실에 대해서 부인을 했기 때문에 함께 술자리 내지 뭐 스크린 골프 등 동석했던 이 지인들을 참고인으로서 불러서 목격자 진술을 청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봤는가를 예, 경찰이 물어봤을 거라는 거죠. 예. 다만 여기서 이제 김호중 씨가 사실 음주운전까지 한 정황이 있기 때문에 함께 있던 동석한 지인들이 술을 함께 먹고 김호중 씨가 본인의 차를 운전해서 귀가하는 것까지도 봤음에도 말리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사실 음주운전 방조 혐의까지도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알려진 사실관계에 따르면 어쨌든 당일 다시 나오기 전까지는 대리기사를 불러서 귀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아마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경찰에서도 뭐 별다른 뭐 내용은 뭐 혐의는 없는 것 같다. 네네. 이렇게 일단 이렇게 판단했다 그러네요. 근데 괜히 또 동석했다고 또 이제 불똥이 튀어버려서 뭐 또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이런 가운데요. 다음 좀 볼까요? 이게 며칠 전에도 알려졌는데 이게 조금씩 구체화되나 봅니다. 지금 김호중 씨 측, 그러니까 이제 변호인을 통해서 나온 얘기인데 인권위 제소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귀가 관련해서 당시에 귀가할 때 뭐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다시 그냥 이렇게 비공개로 걸 요청했는데 경찰 쪽에서 현관으로 나가겠다 뭐 이 문제잖아요. 귀가 관련 정보 비공개 이거 공보 규칙 문제 제기해서 이거를 인권위에 제소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요, 이 변호인이 이런 얘기를 꺼내면서 이런 얘기, 사소한 규칙이라도 어기면 아픈 선례가 반복된다. 결국 야만의 시대로 복귀한다. 그러면서 고 이성균 씨 관련된 내용을 언급했다고 또 알려지고 있거든요. 김종욱 중행정관. 이거 제소한 인권위에 이제 호소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경찰이 잘못했다. 뭐 이런 취지일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조심스럽습니다만 좀 변호사를 바꾸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요? 왜냐면 이제 맨 처음에도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의혹입니다만 공연을 강행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측면이 있다는 얘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익을 계속 확보하려고 했던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건데 예. 이성균 씨 사건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그런 거잖아요. 본인이 그러니까 자신에게 어떤 사건에 특정하게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그 사람을 매도하려고 하는 측면들이 있다. 그래서 사건의 본질과 무관하게 그 사람의 죄질이 더 큰 것처럼 만드는 측면이 있어서 본인 사건도 그런 식으로 몰고 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흔히 이제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통해서 자신의 범죄에 대한 동정 여론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론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땐. 그러니까 이건 명징한 사실관계를 밝혀서 거기에서 자신의 위법 여부를 최소화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예. 변호사가 얘기하는 건 오히려 동정 여론이 아니라 여론을 악화시키는 발언들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대한민국 국민 누구라도 이제 인권위에 진정할 수 있고 헌법소원을 갖다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만 예. 지금 상황에서 이런 행위를 한다고 얘기해서 소위 인권위에서 시정 공고가 나오거나 헌재에서 여기에 합당한 위헌 여부가 나올 거라 생각이 들지 않고 예. 이런 행위를 하게 되면 저는 오히려 국민들이 웃지 않을까요? 아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예. 오히려 동정 여론을 만들거나 사태를 다른 곳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저는 김호중 씨나 김호중 씨 소속사 같은 경우는 변호사를 바꾸시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최인영 변호사. 네. 일단 인권위에 제소한 건 아니지만 검토하겠다고 그러거든요. 만약에 제소가 이루어지면 정식 명칭은 뭐 제소 아니고 다른 표현을 쓴다 그러는데 아무튼 인권위에 뭔가 호소하게 되면 인권위가 그걸 받아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통상 인권이 진정한다 그렇게 진정. 얘기 많이 하죠. 근데 예. 실질적으로 이런 사안에 대해서 진정한다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인데요. 뭐 진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실제로 진정까지 나갈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규정이 보면은 그 경찰 공보규칙 15조에 귀가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귀가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건 뭐냐면은 기자들한테 오늘 누가 뭐 홍길동이 몇 시에 나갑니다. 이런 걸 알려줬다면 모르겠는데 그냥 정문으로 해서 나가세요라고 예. 했는데 그거를 귀가와 관련되는 정보를 공개했다? 그러니까 규정에 비춰봤을 때 과연 강남 경찰서가 규정을 위반했느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다. 올 때는 밑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그 지하로 들어갔어요. 와서 오도록 그렇게 했었지만
갈 때는 이제 수사를 마쳤으니까 정상적으로 어떻게 보면 귀가하세요라고 했는데 그 관련해 가지고 어떤 정보를 경찰에서 공개를 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는 점에서 저와 같은 의문을 충분히 변호인은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 본인의 의뢰를 보호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비공개로 지하로 갈 수 있게 해달라 요청했는데 그걸 경찰에서 들어주지 않았다. 그렇죠. 이 이유로 그걸 보여요. 들어주지 않은 것과 예. 귀가에 관련 정보를 공개했는 것은 완전히 별개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인권위까지 지금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 여러 가지 지금 갈래를 막 뻗치고 있어요. 지금 이 사안이요. 이런 가운데요. 안지성 변호사. 예. 지금 김호중 씨의 이 소속사,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 회사, 매니지먼트 회사인데 폐업 수순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은 이것도 기업이고 회사잖아요. 예. 그 여기에 투자한 기업도 있고 뭐 개인도 있고 그런다는데 그럼 회사가 문을 닫아버리면 지금 상태에서 그 투자하신 분들은 큰 손해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회사의 그 투자자들이 가장 큰 손해,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고요. 또 이제 지금 알려지고 있는 지금 김호중 씨 이외에 또 예. 소속되어 있는 연예인들도 사실은 그렇죠. 연예 활동을 못 하게 되는 당분간은 그런 손해를 맞게 돼서 사실은 김호중 씨 이 개인의 일탈로 인해서 일탈로 표현할 수도 없겠지만은 이런 개인의 범죄 행위로 인해서 사실 너무 많은 피해자가 양산이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회사 자체는 이 대표와 최 이사 그리고 정찬우 씨가 3분의 1씩 지분을 정찬우 출자. 씨면 방금 전에 예, 지금 예. 나왔던 동석, 뭐 스크린 골프까지만 맞습니다. 동석했다는 예, 그 예. 개그맨. 거기도 주주라고 좀 예, 나옵니까? 그래서 또 만났다는 얘기를 또 얘기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3분의 1씩 출자해서 공동으로 설립한 회사인데 예. 초기 투자자였던 이제 이 대표와 이제 정찬우 씨 같은 경우는 예. 이제 카카오인터 쪽에 지분을 매각하면서 일단은 중간에 좀 지분을 팔았군요. 예, 일단 그래서 빠져나왔던 상황이고 다만 지금 어떻게든 뭐 공연까지는 구속을 막아보려 예. 뭐 이런 위약금이라든가 이런 걸 물지 않기 위해 손해를 최소화하게 노력했지만 결국에는 지금 24일 공연이라든가 예. 6월 달에 예정이었던 김천 공연 같은 경우 못 나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실은 이제 위약금을 막대한 위약금을 지불을 하게 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 더 문제는 뭐냐면 이 선수금을 미리 받아놨다는 거예요. 이제 공연으로 이제 얻은 수익을 나중에 정산을 받아야 되는데 미리? 예, 이 정도 수익을 얻을 거라고 예상이 되니 선수금을 달라라 그래서 그렇게 받은 선수금이 무려 126억 원에 달한다고. 근데 그거를 지금 공연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사실 다 뱉어내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아마 이 갑절을 이제 초과하는 위약금을 뱉어내야 되는 상황이 생기겠죠. 그렇다면 이거 아무튼 뜻하지 않은 파장으로 또 이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요 이 상황이 그렇습니다. 김호중 씨 관련된 사안은요 뭐 계속 뭔가 갈래를 뻗치고 있네요 지금요.